대표님들 사업하시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고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우리 대표님들만을 위한 세금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대표님만의 세금 지도 갖고 계신가요? 세금이란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세금은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둘러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업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금부터 시작해서요. 회사 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랑 성장에 대한 세금까지 쭉 훑어볼 거예요. 마지막엔 대표님들이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지도의 첫 번째 목적지로 떠나볼까요? 바로 우리 회사의 심장, 매일매일 뛰게 하는 엔진룸이죠. 바로 사업 운영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일 우리 회사를 돌아가게 하는 이 피 같은 돈, 과연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법인세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법인이 내는 세금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장사해서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하게 남긴 돈, 바로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뭐랄까, 한 해 농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부가가치세. 우리가 보통 부가세 혹은 VAT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법인세랑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회사가 이익을 냈냐, 손해를 봤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마다 무조건 붙는 세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돈 절대 우리 회사 돈을 아니라는 거. 소비자한테 잠깐 받아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라에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세금 배달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왼쪽의 법인세는 1년 동안 장사해서 남긴 이익에 대한 세금, 오른쪽 부가가치세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생기는 거래 그 자체에 대한 세금. 이익이냐 거래냐,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운영에 대한 세금을 봤으니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우리 회사가 차곡차곡 쌓아온 자산에 대한 세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자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첫 번째 주자는 종합부동산세, 다들 종부세라고 부르시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는 세금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싹 다 더해봤더니 법에서 정한 어떤 기준선을 훌쩍 넘어버렸다? 바로 이럴 때만 내는 세금이에요. 일종의 프리미엄 세금 같은 거죠. 그럼 그 기준선이 대체 얼마냐?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 땅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특히 우리 대표님들이 주목하셔야 할 건 사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인데 이건 기준이 80억 원으로 꽤 높습니다. 한번 우리 회사 자산을 이 기준에 맞춰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얘기했으니까 다음은 뭘까요? 네, 바로 주식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길 때 그냥 휙 넘기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세금과 마주칠 수 있어요. 팔아서 이익을 봤다? 그럼 양도소득세. 누구한테 그냥 공짜로 줬다? 그럼 증여세.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붙는 게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대표님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시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양도소득세는 모든 주주가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대주주 딱지를 단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대체 누가 대주주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억 원. 2024년 기준으로요. 한 회사 주식을 5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준이요. 계속 바뀝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떤지 계속해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지도의 마지막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회사의 진짜 심장, 바로 사람, 그리고 회사의 미래인 성장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부터 더 크게는 해외 진출까지 여기서도 우리가 챙겨야 할 세금들이 있거든요. 원천징수, 아마 이 단어는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직원들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월급을 전부 다 줘버리는 게 아니라 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딱 떼서 갖고 있다가 직원 대신 나라에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편한 거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걷어서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절차 아주 심플합니다. 1단계, 월급날 월급을 준다. 2단계, 거기서 세금을 뗀다. 3단계, 뗀 세금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나라에 낸다. 끝! 이 간단한 3단계. 하지만 매달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업무죠. 자, 그리고 성장! 우리 회사가 드디어 해외로 뻗어나간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뛰는 일이죠.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잠시만요.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건 곧 새로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라는 걸요. 만약 해외에 법인을 세우셨다면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 현지 법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재무 상황은 어떤지 이런 서류들을 매년 꼬박꼬박 신고해야 합니다. 에이, 그거 하나쯤이야 하고 넘겼다가는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5천만 원?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세금 지도의 주요 지점들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길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리더인 우리는 이 지도를 손에 들고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바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핵심 행동 지침 4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구분하기. 법인세는 이익에 대한 세금, 부가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둘째, 평가하기. 우리 회사 부동산이나 주식이 과세 기준을 넘지는 않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야 하고요. 셋째, 이행하기. 직원들 원천징수, 해외 투자 신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상의하기입니다. 이 지도는 방향을 알려줄 뿐 실제 운전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세금 지도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해지셨나요? 세금은 더 이상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복잡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나침반이죠. 오늘 저와 함께 그려본 이 지도가 대표님들의 위대한 비즈니스 여정에 든든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친절한 정보 쉼터에 언제든 편히 탑승하세요.